대부분 아이들을 또 책을 또 읽지만 제가 이때까지 수업을 해보면서 책을 또 잘 읽어오는데 또 그만큼 또 책을 또 깊이 또 생각을 하느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슬로 리딩을 사실은 이게 학교에서 많이 하는 수업인데요. 이런 사교육에서 하기 힘든 이유가 교사의 역량이 좀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순발력이 또 많이 필요한 교육법이기도 하고 사실은 새길로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좋은 교육법이다 보니 좀 프랜차이즈라든지 규모가 있게끔 이런 정형화된 시스템으로 가기에는 사실 힘든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방을 차린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슬로 리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하고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이곳에서는 슬로 리딩을 적용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거에 앞서서 조금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삼아 저희도 첫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항상 우리 저 수업할 때 아이들이랑 질문지 하거든요. 뭔가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결혼했어요? 애기 있어요? 어디 살아요? 몇 살이에요? 선생님 왜 됐어요? 막 이런 질문만 맨날 해요. 무슨 뭐 듀오 결혼 정보회사도 아니고 선생님 결혼 안 했다, 애기 없다 얘기하는데 이제 어머님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어머님들도 내가 돈 주고 내 일을 맡길 선생님인데 과연 뭐 저분은 어떤 선생님일까? 물론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마 깊은 대화는 못 나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끄럽지만 저의 프로필을 다 오픈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약간 취업 준비하는 마음으로 약간 이력서를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아마 눈에 익으시는 학교가 보일 거예요. 신금초, 금명중, 저 북구 주민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여기 금곡동에 살다가 이제 화명동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는 저희 경남 양산에 그 에덴밸리 가는 쪽에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머니 좀 의아하시죠. 특목고인데 공부 꽤 잘하셨는데 학교는 지방대 가셨네요. 라고 이제 아마 하실 건데 이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하나 옵니다. 제가 이제 공부 나름 잘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저희 엄마 아빠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외고를 특목고를 가면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조금 내신해서 손을 좀 놔버렸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이게 전교생 3년 동안 다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만큼 창의력도 무궁무진해졌죠.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이제 영화에 조금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기 뒤에 보시면 영화 책을 하나 뽑아놨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구입한 책이에요. 그래서 영화사를 좀 탐닉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 영화사를 보면서 또 영화 이야기 거기 나와 있는 고전 문학들을 제가 좀 읽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 맞는 친구랑 영화 한 편 제작하면서 깨달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기술 이런 영화 감독이 되려고 했는데 그런 쪽에 난 영 재능이 없고 이야기 쓰고 뭔가 이렇게 소재를 발굴하는데 내가 재능이 있구나, 좀 재미있구나 그걸 느껴서 전공을 문해창작 글 쓰는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과정 속에서 논술 선생님을 한 번 만나는데요. 여기 이제 앞에 논술책이 있어요. 제가 지금 다 근거를 다 놨던 건데 그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한 편의 그 시사 칼럼 한 장으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슬로 리딩의 시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 읽으면서 뭐 시사, 정치, 뭐 철학, 인문, 정치, 경제 뭐 등등등 다양한 분야를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 한 편을 읽으면서 또 다양한 책을 또 읽게 되고 또 다양한 기사를 찾아보게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진짜 공부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그 기억한 것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기억 남느냐 하면은 다른 교과 과목보다 사실 이 논술 과목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공부법이요 대학교에 가서 빛을 발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대학교 수업이 진짜 공부잖아요, 어머니들. 사실 중고등학교 때 그냥 교과 공부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놔버리는 애들 정말 많아요. 주변에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학교의 과제 같은 거 보면은 레포트를 써야 하고요. 또 근데 그 레포트가 그냥 교수가 말하는 걸 적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또 연구를 해야 되고요. 또 창의력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팀플 수업도 하기 때문에 협동도 되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는 그때서야 빛을 발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 진짜 공부법을 모르니까 나중에 대학 가서 그냥 술 먹고 놀고 막 재밌게 놀고 막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겪으면서 저는 대학교 때 또 영화과 수업을 들었는데 여기 시야책이 보이실 거예요. 이 책 한 권으로 또 한 학기 수업을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셨어요. 그때도 이 슬로 리딩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이 작은 책이지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적은 책이거든요. 이게 글을 쓰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사실 나오는 말이 고어다 보니 어려워요. 어휘도 찾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한 구절 또 한 문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까지 또 교수님이 거의 뭐 1시간 내내 수업을 진행했던 적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단순히 이 책만 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걸 책을 통해서 영화도 감상했고요. 또 다른 또 단편 책도 읽게 됐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책을 오히려 더 많이 섭렵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이제 느꼈죠. 아 이게 진짜 독서 공부법이다. 이제 그런 거를 깨닫고 성인이 되면서 저도 이제 많은 사회 경험을 사실 영화 쪽으로 많이 일했어요. 하다가 돌고 돌아서 이제 내가 진짜 앞으로 평생 일하고 싶은데 뭔가 좀 더 즐겁고 배우고 싶은 일이 좀 뭐가 있을까 해서 지금의 독서 지도사로 오게 되었고요. 그 첫 시작은 저는 한우리 독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방문 수업만 쭉 했었거든요. 하다가 한 1년 정도 되니까 사람이 적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갈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이제 책을 잘 읽어온 아이도 분명 있지만 대부분의 논술 수업을 하시는 이제 한어 아이들이 책을 일단 안 읽으니까 엄마들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한 1년, 2년 정도 됐으면 아이들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 발전이 너무 더딘 거예요. 그래서 왜지 했더니 아이들이 오히려 책을 더 또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좋아해지는 아이도 분명히 있지만 이게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진도가 나와요. 근데 그게 너무 빠른 거예요. 이 아이는 책을 읽어오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그 다음 다 읽었더니 또 다른 책을 줘요. 그러니까 결국 또 책을 재미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학습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책을 잘 읽어온 아이는 소화가 되니까 또 다른 책을 읽었을 경우에 또 되긴 하지만 걔도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읽는다고 해서 또 그걸 또 다 안다.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뭔가 머리는 이해했지만 또 가슴으로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또 터치가 안 되는 경우도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한우리가 뭐 싫어서 나오거나 뭐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또 다른 이제 교육법을 하고 싶어서 뭔가 이거는 이런 정형화된 프로그램에서는 조금 내가 진행하기 힘들겠다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나와서 내가 좀 자유롭게 좀 아이들과 좀 해봐야겠다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나와서 지금의 이제 별동 논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프로필을 좀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제가 이제 계속 말을 하죠. 슬로우 리딩 참 중요하다. 저도 경험했다. 그래서 그 슬로우 리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거는 EBS 영상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제가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공짜로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총 3부에 걸쳐서 나와요. 찌르는 복통에 부스코판 플러스. 이거는 사실은 슬로우 리딩은 일본에서 한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은수저라는 작은 책으로 이제 1년 동안 수업을 진행했던 게 시초가 되었는데요. 그 한 해 이제 배출한 졸업생들이 명문대 졸업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지금 현재까지도 저명한 이제 인사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육법이 좀 조명이 되었어요.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EBS 다큐 프라임 팀이 우리나라 아이들도 책을 진짜 공부 되게 많이 열심히 하는데 독서량도 좀 작고 좀 뭔가 이렇게 유명한 뭔가 좀 되게 훌륭한 사람 인재들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이런 그 슬로우 리딩 교육법을 한번 해보자 해서 실험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본 거예요.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컨택을 했대요. 근데 아시다시피 입시라는 그런 부담 때문에 뭐 학교가 다 이렇게 거절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초등학생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학년이 사실 원조보다는 내려오게 된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한 5학년 초등학교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고요. 먼저 슬로우 리딩을 한 아이들의 반응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을 했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한 번씩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는 게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문제량이 없어졌어요. 그냥 한 책 있으면 그걸 다 읽을 수 있어요. 말도 잘해요, 애들이. 책에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제일 재밌는 것은 책을 읽으면서 안다는 것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저 배우는 게 재밌어요. 한 권의 책을 직접 설정합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반응 보셨죠? 다들 책을 읽고 진짜 배운다, 아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았대요. 이 슬로우 리딩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러면 슬로우 리딩 왜 해야 할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우리 아이들의 독서 문제점을 좀 책 볼게요. 읽기 방법을 가르쳐 보겠다는 이런 엄청난 계획은 도대체 왜 만들어진 걸까요? 우리 아이들의 책 읽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준호의 독서량은 일주일에 평균 10권. 잠깐만요. 이거 굉장히 많은 거죠?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죠? 책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일주일에 한 21권 정도 읽는
대부분 아이들이 다 책을 많이 읽어요. 어쨌든 바빠도 어머니들이 항상 시켜요. 예, 주말에도 읽고. 바쁘대요. 피곤해 보여요, 얘는. 성서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밝힌 한 달 평균 독서량입니다. 한 달에 90권 이상이 40%가 넘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이미 독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독서량이 없지는 않아요. 학교에서 시키고 숙제든 그다음에 또 기타 어머님들이 또 책을 또 사주고 집에서 읽는다 하면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책을 읽긴 읽어요. 진짜 뭐 만화책이든 뭐든 다 포함했을 때. 근데 이제 정말 많이 읽지만 중요한 거를 독서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게 여기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독서 그 슬로우 리딩 하는 수업을 좀 살펴볼게요. 어마어마하군요. 이미 번번이 성취된 광고 좀 보고 갈게요. 것은 아니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슬로우 리딩의 포인트는 미리 읽어오든 안 읽어오든 수업 시간에 같이 읽는 거예요. 소리 내서 성독의 중요성을 또 여기서 밝히는데요. 네. 같이 또 읽습니다. 주인공은 항상 할아버지를 이곳에서 기다려요. 어디서 기다리려고요? 네. 할아버지가 늘상 머문 사랑책. 사랑책은 그리고 이제 조금 아이들 상상력을 도와주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조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들이 많아. 이 주인공에게 이 1년 뒤의 기억의 천장을 꽉 세우다시피 한 기다림이 그리 오래 가지 않았어요. 누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후에 걸리셔. 몰랐다나 그러다가 이제 책 소설에서 이게 박완서의 그만 더 시간은 어디 갔을까 그 내용인데 이 내용에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점종의 향수라는 시가 등장해요. 그거를 아이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직접 한번 감상을 하게 되는 거죠. 시를 읽고 노래를 듣고 그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달려갑니다. 너무 집중하네요. 그러다가 이제 단어를 직접 찾기 시작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 아직 뭐 1학년, 2학년은 없을 수도 있지만 3학년부터는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단어를 찾고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노트로 적습니다. 모르는 단어 뜻 같은 거를. 그 자리에서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느꼈던 게요. 독서 프로그램 보면 책 워크북이 참 잘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미 정해져 있는 어휘가 나와져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필수 알면 좋을 어휘지만 아이들이 그것 말고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모르는 어휘 수준은 천차만별일 거예요. 그거를 아이들이 읽으면서 자기만의 또 독서 노트, 어휘 노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거로 끝이 아니다. 뭐 문장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림으로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경험으로 활동을 또 합니다. 이번엔 그림을 그렸습니다. 살고 싶은 집, 올해의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그런 집. 그런데 지인의 고향 집과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발표 수업도 하고요. 상대방의 생각도 한번 비교도 한번 해보고요. 고향과 집이란 말에는 그리움이 묻어난다는 것도 느꼈지요. 동학기류는 늘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에 이제 어휘를 찾게 되면 조금 이제 확장적으로 읽는 방법을 합니다. 이제 보여드릴게요. 단어 뜻을 찾고 문장을 이해하고 그래서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근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느끼고 나의 생활과 비교도 해보는 아까 혹시 사전 찾는 거 보셨나요? 저는 사실 수업 시간에 사전 찾기를 하려고 해요. 실제 이제 4학년 교과서에도 사전 찾는 그게 교과과정에 들어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스마트폰 그리고 그냥 선생님이 이 단어는 이 뜻이야 라고 하면은 그냥 1차 적용밖에 되지 않아. 주입식이 되지 않아. 주입식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사전 찾기를 하면서 또 다른 재미도 느끼고 그 주변에 단어도 많잖아요. 그럼 이것도 있고 유의어, 그다음에 반대어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이 우리가 1학년인데 사전 좀 어렵지 않아요 하는데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미리 체험하는 것도 공부다 보니까 찾으면서 아이들 또 약간 퀴즈, 좀 게임식으로 재밌어 하잖아요. 분명히 재밌어 해요. 제가 한번 1학년 아이들 한번 실험 삼아 해봤는데요. 약간 퀴즈식으로 이거 누가 빨리 찾기 해보려 하면 그것도 또 공부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또 어려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책만 이제 보는 게 아니고요. 또다시 이제 확장 수업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게 바로 슬로우 리딩의 이제 묘미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도서관에 아이들이 모였어요. 관심 있는 대목, 그러니까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좀 더 자세한 조사를 해보는 수업입니다. 자기가 더 알고 싶은 걸 찾아가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규민이가 잡은 주제는 싱하입니다. 신고 어디 있지? 부비 강력 흉는 주투가 그래서 그거 읽어서 이렇게 태균이네 모두는 총명증을 찾고 있는데요. 차리고가 그러니까 주제가 선생님이 생각한 거 너무 달라요. 잘했다. 애들 상상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네. 답을 찾든 못 찾든 몰라도 과정이 중요한 관심이 참 거니까요. 다양합니다. 그럼 정민이, 은샘이, 이호이호를 만나볼까요? 지금 아이들이 5학년이기 때문에 역사도 조금 건드릴 수 있어요. 영상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이 선생님이 전에 역사적 배경 수업을 이미 다 했을 거예요. 다 알려주고 이 수업을 이제 일제강점기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역사적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장식 일명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어린 시절을 보낸 주인공이 학교에 들어가 맞닥뜨린 큰 고민이기도 했죠. 제가 바라는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수업 마치고 바로 집에 안 가고 한영도서관에 가서 나는 연장 수업을 하는 목표인데요. 자발적으로 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일단은 뭐 천천히 기다려야겠죠. 장식 이거는. 일명이 뭐다 하는 건 국어사전에도 있고 학교 도서관에 있는 역사책에도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들은 그걸로 만족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랑 더 가까워진 것도 같고 이 소설책 속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선생님은 세 개의 장면을 골라 각자의 의견을 써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옆자리 친구의 의견을 옮겨 적습니다. 비교해보라는 것이죠. 서로의 의견은 다르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합니다. 서울이든 시골이든 머리가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으면 될 것을 왜 굳이 허옇게 빡빡 밀어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왠지 슬펐을 것 같다. 더 사람들은 그런 것도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엔 이제 아이들이 직접 주제를 정해서 토론 수업도 진행을 합니다. 당시 상황으로서는 창시개명을 해도 되었었겠지만 가문의 명예, 자존심이라도 지킬 수 있는 선택이었고 종들에 대한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정도는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빠가 창시개명을 반대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책에서 그런 말을 작가는 오빠가 애국자도 아니면서 그런 판단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걸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빠가 할아버지의 부부장으로 소개를 했다. 아, 굉장히 빠르네요, 아이가.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요. 이거거든요. 그 생각을 뒤집으면 라이다. 장식 개명에 대해 열심히 조사를 했던 정민입니다. 이렇게 실무 리딩을 통하면 아이들이 직접 이제 공부하는 법을 깨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공부하는 법을 한번 볼게요. 근데요, 사전을 찾아보는군요. 책을 읽다가 사전도 찾아보고. 이거 아주 제대로 하는데요. 태균아, 지금 뭘 찾아보는 거니? 이승만 대통령이 후보나 대통령이 될 때 책이 나와 있으면은 저희가 그건 아니라 책 보고 해요. 무슨 책을? 그리고 그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한국사 그거
수업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직접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아이들이 점점 알게 된다는 거. 왕에 대해서 조선 왕조에 대해서 어떤 특정 임금을 찍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이 왕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업 내용에 나왔던 내용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제가 예전에 봤던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근데 태균이가 보기에는 좀 아직 연령대가 많지는 않은데 그걸 꺼내서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 그거를 한참 동안 보더라고요. 좀 궁금해하고 찾고 뭐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고 하는 모습들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수업 방식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학점 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교과 연계처럼 사회, 과학, 뭐 실과 시간처럼 다양한 수업을 또 연계를 합니다. 이게 피난민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우리도 그 피난길에 오르는 음식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재료로 이제 직접 한번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거죠. 한국 전쟁이 터지고 주인공의 가족들도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피난 음식을 준비해 보렵니다. 첫 번째, 삶은 계란. 이런 덜 익었네. 비난 음식 만들자 했더니 온통 계란뿐입니다. 사실 그때는 삶은 계란도 귀했지요. 전쟁 중에 먹을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 피난민도 힘들었겠어요. 맨날 계란이랑 고구마 먹고 산다고. 시간 되면 저희 있을 수 없어요. 삶은 계란 먹었는데 아이들은 그저 음식 만들기에 열심입니다. 이곳을 피난살이가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재밌긴 한데 그렇게 만약 지금 우리가 피난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면 아이들은 이런 음식을 싸가지고 하겠다 합니다. 피크닉인데요, 원래. 근데 아이들은 좀 공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간접이라도 아, 내가 힘들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재미같이 느껴지겠죠. 한국 전쟁에 관한 또 다른 오감 읽기 수업. 태극기 휘날리며 저도 참 많이 울었는데요. 이 영화를 아이들이 감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 대해서 이제 완전 피부로 와닿게 되는 책을 거죠. 읽고 피난 음식을 만들고 그래서 전쟁을 알고 있었던 아이들은 이제 곧바로 받아듭니다. 다들 눈물 범벅이 돼요. 제대로 알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영화 봤을 때는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 전쟁으로 통일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통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빠하고 동생이 갈라지고 또 자신의 아내나 그런 가족들이 갈라졌으니까 더 슬펐고 우리에게는 진짜 전쟁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네, 영화로도 감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직접 자기들도 영상으로 만들어 보기로 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나의 생활을 영상으로 만들어보자. 갑자기 주연이가 사전을 뒤적이네요. 성장기. 그렇지. 지금이 성장기죠. 아, 근데 이걸로 부족한가요? 영상을 만들려면 주제가 있어야 하고요.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이 모둠의 주제는 핸드폰 중독이네요.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이 너무 심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노는지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학교 생활했구나. 아이들하고 활동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많은 것을
있는데 지금 하는 수업 중에서 체육활동 강의 국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싱어할 때 그림도 그리고 국어 시간에 그 싱어하면서 약간 사회를 좀 재밌게 하면 그래서 그 따분한 그 업소를 찾아가는 거 재밌고 그 학교 오고 싶은 게 더 많아져요. 엄마는 그냥 책을 제가 책이 많이 읽기만 해도 진짜 소원이거든요. 진짜 그러죠. 아들 가진 어머니들 아마 그러실 소설책 거예요. 읽는다면 100쪽도 안 넘는 그런 조그마한 소설책에서 더가시를 읽었거든요. 근데 시간책을 읽게 돼서 막 바람호 작가님의 책도 읽어보게 되고 좀 더 두꺼운 책도 읽게 되고 그래. 책을 읽고 그거의 뜻을 이해하고 그거를 이렇게 글로 써보고 내가 창작하고 그런 거 보니까 책 한 권으로도 여러 가지 수업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에 완전한 사용법을 안것 같아요. 멋있는 말하죠. 완전한 사용법. 한마디로 책 사용법을 배웠어요. 누가 시킨 것 같아요. 이거는 애들이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100점 성적표보다 중요한 것. 네, 이렇게 해서 이건 제가 좀 축약해서 보여드린 건데요. 유튜브 가시면 1부, 2부, 3부 다 이제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슬로 리딩을 정리를 하면은 진짜 천천히 읽어서 제대로 책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아는 공부라고 하는 거죠. 진짜 공부법을 알게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슬로 리딩의 조금 취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교과 연계도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게 다 진행되는 게 사실 학교니까 좀 가능이 한 것 같아요. 학교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하기에 가장 좀 최적인 프로그램이죠. 왜냐면 한 선생님이 모든 과목을 다 아우르시니까 다 자연스럽게 또 길게 또 아이들과 이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저죠. 별동동술에서 어떻게 슬로 리딩을 하느냐. 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도 학교처럼 분명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건 취하고 조금 그래도 나름의 사교육이다 보니 그래도 좀 어머님들 니즈를 조금 충족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제 6번 양보해서 한 달에 한 번으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앞에 커리큘럼 나와 보시겠지만 일단 제가 임의로 일단 8월은 확정을 했고요. 9월까지는 일단은 정해는 봤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제가 일단 최대한 학년에 맞춰서 짜여져 있지 일단 들어오는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 도서는 바로바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또 뭔가 슬로우 리딩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욕심이 난다면 조금 뭐 길게 2달로 늘려본다든지 아니면 수준을 책을 조금 2학년, 1학년이라면은 2학년 정도의 좀 글밥이 있는 책을 좀 올려본다든지 하는 걸로 조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번 제가 2개월 정도로 이제 커리큘럼을 짜겠지만은 그거는 수업하는 아이들에 따라서 수준과 그런 분위기와 또 아이들의 그런 의지를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수업 커리큘럼은 변동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저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일단 먼저 한번 계획을 한번 짜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 슬로우 리딩 한번 정리를 쭉 하자면요. 사실은 영상에서 안 보여줬지만 제일 맨 마지막 최종 목표는 아이들이 스스로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진짜 평생 독자로 만드는 게 이 교육법의 이제 목표인 거죠. 그 과정에서는요. 일단은 함께 읽고요. 그 다음에 낭송독이라고 해서 음독이죠. 소리 내서 읽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책을 읽으실 때좀 책 읽는 것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짧은 부분이라도 소리 내서 읽는 거를 조금 어머님들이 지도를 해주시면 그 효과가 더 올라올 거예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끊어쓰기, 띄어쓰기가 잘 될 거고요. 그리고 읽으면서 더 집중도 되고 한 번 더 단어를 보게 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약간 성독은 저도 수업 시간에 한 시작하고 한 10분, 15분 내에 정도는 제가 뭐 학교처럼 계속 천천히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일단 다 읽어온다는 전제 하에서 중요 부분, 하이라이트 부분은 항상 읽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매 차시마다 중요한 그 부분은 같이 음독, 소리를 내서 읽고 또는 뭐 역할로 돌아가면서 읽어보면서 항상 성독은 어쨌든 간에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슬로우 리딩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슬로우 리딩 좀 나름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남 자문을 좀 구하려고 막 찾아봤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하신 분들은 다 책으로만 제가 일단 만나봤어요. 그 중에는 뭐 고전 읽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고전으로 1년 내내 이렇게 수업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전도 되게 어려운데 아이들이 그래도 이거 같은 슬로우 리딩의 맥락인데요. 읽어지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나름 저도 확신이 생기고 수업할 만하겠다. 그리고 또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이 알아야 하지 않나 이런 의무도 조금 생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혹시 참고 도서가 필요하시다면 이건 다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빌려 보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슬로우 리딩을 하고 있는 사람도 보면 조금 이런 개인 학원, 큰 학원보다는 개인으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개인의 그 교사의 역량과 또 순발력이 필요한 수업이다 보니 조금 대형에서는 아마 하지 않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정형화되지 않다는 거죠. 커리큘럼이 매번 바꾸는 것도 사실은 이제 교사가 일일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교사가 즐겁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교육법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의 별동 논술의 그 공부 방향, 아까 제가 프로필도 쭉 말했고 같은 맥락으로 말을 하자면 사실은 저와 학부모님의 교육관이 맞지 않으면요 이 수업은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분명히 하다가도 금방 또 가실 거고요. 근데 그거는 뭐 감수를 하겠지만 어쨌든 저의 교육관은 이렇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을 조금 진짜 공부할 수 있게 막 이렇게 성과가 막 이렇게 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진짜 독서가 재밌구나. 사실 초등 독서의 목표는 책이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책이 재밌구나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진짜 공부는 중학교 때 조금 더 깊은 문학을 읽어보고 고등학교 때는 좀 인문학, 고전학을 좀 읽어보고 이런 것들 가면서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진짜 독서를 이제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독서 목표는 그냥 재미, 공부의 재미, 배워가는 재미 이거다라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이제 나름 그 질문 같은 걸 좀 예상 질문 좀 뽑아왔어요. 그거 먼저 다 답변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개별 질문을 받을게요. 첫 번째, 뭐 슬로우 리딩 좋죠. 근데 다독도 중요하지 않나 많은 어머님들이 물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배경 지식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독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건 분명해요. 아이들이 지금은 기억 못해도 나중에는 그게 간접 기억이 되기 때문에 또다시 낯설지 않게 그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과연 슬로우 리딩이 되지 않고 다독만 했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독도 물론 중요하지만 책 한 권이라도 조금 제대로 읽어 나가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슬로우 리딩의 본질을 꿰뚫은 어머님은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겠죠. 이게 괜찮은 수업 방법이구나. 근데 다만 실행하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못하니까 맡겨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은 저도 전혀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EBS 다큐 프라임도 5학년 수업이었지 1학년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아까 참고 도서에 요 책에서는요, 세 번째 책에서는 1학년부터 6학년 전체에 다 수업한 그 실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보니까 저도 좀 느꼈어요. 이 슬로우 리딩은 학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리고 책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거에 따름이지 학년에는 구애를 받지 않아요. 사실 이 초등 고전 읽기 저자분도요, 1학년, 2학년 또 고전을 읽었다고 해요. 근데 다만 너무 어려운 책은 사실은 안 하겠다고 해요. 근데 그 학년에 맞게끔 하지만 어쨌든 슬로우 리딩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지 슬로우 리딩 무조건 고학년 어려운 공부법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필독서 선정 어떻게 하는 거죠? 라고 하는데 일단 별동 논술 제가 하는 필독 그 도서는 저는 문학이에요. 문학이 가장 기본 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확장 읽기라고 이제 수업에 뭐 한차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에서 이제 사회라든지 사회책, 과학책 같은 이런 정보책으로 조금 확장 연계를 하지 메인 도서는 사실 비문학책은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나름 뭐 고학년쯤 되면은 역사도 있고요. 뭐 과학, 사회도 중요하다 보니 그럴 경우에는 좀 제가 약간 강의처럼 2주 단위로 뭔가 이렇게 2주는 단편 문학, 2주는 정보책 식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도 진행을 해볼까도 해요. 그리고 고학년 아이들한테도 이거는 나중에 내일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제 문학을 작가 작품대로 쭉 읽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학년이 소나기가 들어가 있고요. 6학년이 지금 자전거 도둑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순원 작품 읽기, 그다음에 박완서 작품을 좀 꾸준히 한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한번 쭉 아이들이 만약에 좀 흥미가 있다면은 한번 쭉 한번 읽어보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획 아이디어만 지금 가지고는 있어요. 그거는 때에 따라서 변동을 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저는 필독서는 최대한 문학이고요. 그리고 나름의 시의성에 좀 맞춰서 계절감도 좀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선정을 하려고 하고
또 책을 읽었을 경우에 주제가 일단은 할 얘기가 풍부해야겠죠. 슬로 리딩을 하려면 단순한 것보다 조금 깊은 내용, 보기에는 간단해 보여도 안에서 할 얘기가 많은 것들을 최대한 뽑아가지고 또 순수 우리말이 조금 많이 나와 있는 거, 특히 1, 2학년은 감정 어휘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자기 감정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 감정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들이 많이 풍부하게 실린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책들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 연계 도서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게 다 아까 비문학 정보 책인 거죠. 하지만 그거는 확장 읽기로 조금 연계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볼 수 있게끔 또 다른 이제 연계하는 수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에 따라서 또 학년에 맞게 지금 제가 커리큘럼을 짜놨잖아요. 이거에 맞게 또 수업을 들어야 하나요? 라고 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은 독서 수업은 개인보다는 그룹을 권장합니다. 아까 학교에서 하는 수업도 봤겠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친구의 생각을 듣고 같이 뭔가 협동을 해서 만들고 생각 비교해보고 발표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 수업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그룹 수업이 사실은 장점이 더 많은 수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같은 학년의 아이의 공감대가 있다 보니까 들어가는 거는 권장을 하나 때에 따라서 아이들이 아무래도 4학년, 3, 4학년부터 이 독서력이 확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뭔가 개인으로 이렇게 떼서 조금 케어를 하고 들어가는 방향도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학년에 맞게 들어가되 너무 또 따라오지 못한 아이를 억지로 끌고 갈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그 최대한 이게 또 개인이잖아요. 다행히 또 개인의 장점은 개별적으로 또 코칭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 나중에 결국에는 그룹으로 합류를 하는 걸 목표로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워크북 없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펼쳐보셨을 거예요. 노란 색깔의 생각노트랑 어미노트인데요. 저는 워크북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들 워크북이 없으면 이 수업이 되나요? 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수업이 돼요. 충분히 돼요. 그리고 제가 한우리 수업을 하면서 좀 갈증을 느꼈던 이유가 이런 활동지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좀 더 학습의 의미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나중에 마지막 독후 활동할 때는 아이들이 오히려 상상력이 풍부해요. 선생님 오늘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다 수용을 하고 싶더라고요. 물론 저 나름의 이런 가이드라인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노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 차시마다 흰 여백을 이제 한 주 한 주 총 4장을 이렇게 사용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인드맵을 먼저 이용할 거예요. 마인드맵을 통해서 일단 전체적인 큰 이야기 줄거리를 좀 잘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인물 그래프 같은 거 있죠. 감정 변화에 따라서 그래프 같은 거. 사실 워크북은 이미 그게 나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답 찾기가 급급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저는 진짜 그게 공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게 또 학습의 의미다 보니까 아이들이 흰 여백에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겠죠. 이거는 오늘은 사건, 인물 사건 배경으로 가보자. 아니면 감정 그래프로 가보자. 우리 뭐 인물 관계도 드라마처럼 한번 뭐 사랑, 연인 관계, 뭐 라이벌 이런 거 한번 정리해보자. 등등등 다양하게 그런 틀들은 그 다양한 형식들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나름의 정리를 해서 그날 이제 한 주 한 주 아이들이 이 책 한 권을 자기의 노트로 만드는 건데 사실 제가 좀 처음이다 보니 좀 두껍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들고 다니지는 않고 여기다 놔둬서 이제 아이들이 할 건데 또 칸도 조금 앞에 설명이 조금 작게 나왔어요. 제가 이거는 저의 초보의 실수라 아마 다음 제본을 하게 될 경우에 조금 이제 늘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기 파란 색깔 보면은 어휘 사전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아이들 개별마다 어휘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진짜 폼이 없어요. 다 아이들이 해놓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 쓰는 거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파일 같은 거 개별 파일에다가 하나하나씩 자신의 작품을 넣어서 뭐 그림이면 그림, 아니면 글쓰기, 그 다음에 뭐 우리 또 북아트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어쨌든 자기가 들고 갔을 때 이게 나의 포트폴리오가 되게끔 하는 그러니까 나만의 워크북을 만드는 걸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북은 없다라는 거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있다라는 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연계된 건데요. 그룹 수업이 당연히 좋습니다. 독서 수업은. 그래서 개인 수업 그러니까 뭐 너무 그룹 수업만 몰아붙이는 건 아니고요. 그 아이의 분위기야. 또 사실 또 이 그룹이다 보면은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또 소수잖아요. 많아봤자 4명? 진짜 많아봤자 뭐 6명? 이게 6명 자리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 개 중에 또 튀는 아이, 좀 성향이 맞지 않는 아이들은 그런 거는 조금 더 상담을 해가지고 좀 조율을 해야겠죠. 학교는 또
많다 보니 자기들만의 무리가 생길 수가 있지만 여기는 또 소수다 보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나름 이제 또 그럴 때는 뭐 때에 따라서 적응을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별동논술에서는 개인 수업도 물론 이제 받긴 하겠지만은 웬만하면은 그룹을 지향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많이 하잖아요. 뭐 야외 나가기도 하고 뭐 나무도 둘러보고 뭐 아까 요리도 만들었고 등등 했는데 어떻게 진행하나요? 네, 저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최대한 일단은 이 주변 환경을 많이 이용하려고 해요. 함영동에도 나름 볼 게 참 많거든요. 주변에도 많고 앞에 도서관이 있고 공원도 있으니까 일단 최대한 이 주변 환경을 많이 이용을 하려고 해요. 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어머님도 그렇고 저도 사실 안전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디 멀리는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3년에 그 아미동 비석마을 가는 거는 9월달에 좀 계획을 세웠어요. 여기 책도 여기 위에 올려서 놨는데 이게 이제 부산에 그 일제 시대 때 이제 비석마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귀신이 떠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책을 읽고 부산이잖아요. 부산이면은 갈만하잖아요. 제가 이제 멀리라면은 저도 차마 가지 못하지만 이 책이 또 시리즈별로 부산에 있는 그런 역사책이 쪼르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특집식으로 해가지고 부산만 조금 이렇게 날 잡아서 수업 외에 주말에 약간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이거는 뭐 학년 구분 없이요. 그냥 이제 신청이 가능한 아이들은 돼가지고 이제 좀 제가 한번 인솔을 해가지고 한번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최대한 요 공간이 있다 보니 요 공간 안에서 뭔가 요리라든지 할 수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할 거고요. 야외 수업 같은 경우는 조금 고학년 위주로 아마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거는 뭐 의무는 아니고 참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이제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 물어보시겠죠? 이거 이제 랜디에 왔어요. 네, 가장 중요한 수업료와 수업 시간은요. 일단은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주 하는 게 좋은가, 길게 딱 하는 게 좋은가 하는데 이 화면적인 특성상 아이들이 매우 바쁘더라고요. 학원을 참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일은 일주일에 한 번, 월 4회로 진행을 하고요. 대신 시간을 조금 길게 할 거예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90분, 1시간 반이 기본이고요. 그룹이 된다면은 그보다는 조금 더 길게 뭐 10분 정도 추가해야 되겠지만 기본은 90분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때에 따라서 뭔가 아이의 특성이 조금 집중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60분에서 일단 90분 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학년이 이제 3학년부터 제가 고학년이라고 이제 정할 건데요. 3학년부터는 이제 90분 기본에 그룹을 하게 되면은 120분, 2시간으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2시간이 사실 풀로 막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면 얘기도 나눌 거고 토론도 하고 되게 뭐 시간이 금방 갈 거예요. 그리고 뭐 또 먹여야 되겠죠. 간식도 뭐 먹고 얘기도 하고 좀 처음에 와가지고 또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또 시간 가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한우리 할 때는 시간이 60분이었거든요. 좀 짧았어요. 왜냐면은 수빈이 어머님은 아시면 수빈이랑 이제 월요일날 수업이다 보니까 주말에 오면은 수빈이 항상 선생님은 주말에 뭐 했어요? 물어보거든요. 그럼 주말에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한 10분은 걸려요. 자기도 모토쇼 갔다 왔다, 뭐 하고 싶다, 막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또 이제 샛길로 가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수업이에요. 왜냐면 자기의 생각을 그걸 얘기한다는 것도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10분 날라가죠. 어휘 10분, 20분 뭐 날라가죠. 나중에 독후 활동 하려고 하면은 1시간이 금방 모자라요. 근데 아이들이 저 지루해하냐고 전혀 지루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1시간은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2시간 했다고 헉 하시는데 2시간 생각보다 금방 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요. 제가 마음 같아서 사실 2번 정도 잡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또 슬로우 리딩은 또 길게 또 같이 읽어야 되는데 하지만 또 아이들의 스케줄상 또 너무 이제 많은 걸 또 경험할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정도는 어머님들이 좀 시간을 좀 비워주시지 않을까, 비워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잡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은 정시, 그 다음에 이제 30분 단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좀 타임 테이블을 좀 짜려고 해요. 그거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료는 이제 초등학생은 12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필독서는 따로 구매해요. 그래서 필독서는 뭐 기껏해야 뭐 8,000원, 만 원이니까요. 그거는 별도로 이렇게 따로 뭐 구매를 하시던지 나중에 이제 뭐 어머님께서 뭐 책 좀 같이 구매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거는 제가 따로 나중에 어떻게 할지 좀 아이디어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12만 원, 학원 필독서는 따로다. 수업료는 12만 원이다 라고 이제 아시면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제본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이제 뭐 끝나면은 뭐 몇천 원씩 받겠지만 오늘은 지금은 처음이다 보니 다 이제 그냥 무료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업 참가, 그러니까 모의 수업 같은 경우 좀 수업 듣고 싶은데 되나요? 하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는 안 되고요. 모의 수업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독서 수업은. 왜냐면 책을 읽어오고 책을 같이 읽어야 하는 게 의미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회원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수업 어떻게 하는지 사실 선생님이 말하는 것보다 또 선생님은 또 수업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죠. 제가 매번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내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어머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독자의 입장으로, 학생의 입장으로 아이가 읽는 책을 같이 읽어서 학생의 입장으로 수업을 같이 듣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이제 어머니라고 안 합니다. 이름을 부를 거예요. 누구누구 씨,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면 사실 생각해봤는데 아이들도 되게 좋은 경험일 것 같더라고요. 엄마도 같이, 엄마가 아니 같이 책을 읽고 엄마의 생각을 들어보면은 아이들도 책에 대해서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같은 만약 그룹이라면은 월 1회 제한을 해가지고요. 돌아가면서 뭐 참가를 하셔도 괜찮고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모의 수업 따로는 없고요. 무조건 수업을 하면서 같이 참가하는 식으로 회원에 한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받아볼게요. 저도 어떤 질문 나올지 궁금하네요. 제가 좀 말이 조금 빨랐죠? 괜찮았나? 그룹은 어떻게 만들어요? 그룹이요? 그룹은 일단 제일 이렇게 만들어 오시는 게 제일 저도 편하긴 하고요. 일단은 개인으로 수업을 한 명 한 명씩 받다가 시간이 조율이 되면은 그렇게 맞춰나가는 걸로 할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그룹은 좀 아는 어머님들끼리, 아이들 친구들끼리 많이 만들어져요. 사실 그게 제일 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만들어지는 그룹이 있다면 나중에 또 제가 또 개인으로 이렇게 또 1대1로 온 아이들이 또 그 수업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다르게 또 그 시간을 조절해서 뭐 그룹을 만드는 식으로 진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바로 그룹이 되는 수업도 있겠지만 개인으로 하다가 그룹으로 진행을 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그룹은 수업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룹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룹이 작게 받아버리면 인식상 그룹이 더 뭔가 우리 아이 집중 안 되는 것 같고 시간은 더 뭐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룹이 더 좋기 때문에 사실은 그룹이 기준이기 때문에 수업료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룹의 최소 인원이랑 최대 인원. 저학년은 4학년을 받을 거예요. 4학년 4명, 4명이 최대 4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가능할까는 하는데 일단 6명까지는 책상이 이 의자가 6개다 보니까 6명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아마 제 욕심이기도 하고요. 아마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아마 4명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명 놓겠지만 저학년은 4명으로 제한을 하려고 너무 많아져 버리면 이 저학년 특성상 집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도 힘들고요. 그래서 4명이 제일 최대고요. 일단 2명부터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2명부터는 그룹이니까 2명부터 사실 좋아요. 왜냐면 제가 선생님이 중립 역할, 중간자 역할을 하고 양측에 뭐 말이 거창하게 토론이 사실 생각나는 게 다 토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도 2명만 있어도 자기 생각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룹은 2명부터이고 저학년은 4명까지 받는다. 근데 8월에 방학이잖아요. 수업 네. 시간이 오전부터요. 그거는 조금 조절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방학 때만 이렇게 또 하고 나중에 또 계약을 하면 이렇게 바꾼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일단은 제가 학생이 제로기 때문에 모든 이제 그 선택은 다 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 다 찐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뭐 나름 이제 이거는 몇 학년, 이건 몇 학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나름의 혜택입니다. 시간은 점령할 수 그러면 있습니다. 오전도 가능은 하신 거예요? 네, 오전도 가능해요. 수민이가 학교에서 방과수 끝나고 바로 저는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쵸. 방학 때는 저도 오전에 집에 수업할 갔다 거예요. 다시 오는 게 이게 거리가-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수민이 이것만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거 보고 싶어요 선생님. 그래서 네. 저는 10시에 끝나고 그냥 뭐 10시 조금 지나면 네네네. 오전 방학 때는 오전 수업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도 궁금해요 어머님들의 반응이. 일단 슬로우 리딩인데 저는 사실 미니 슬로우 리딩이죠. 사실 엄연히 말하면 완벽한 슬로우 리딩이라기보다는 조금의 이제 밖에서 할 수 있는 최적의 분야도 만든 건데 하다가 일단은 저도 완벽한 슬로우 리딩은 아니에요. 일단은 제가 한 달에 한 권을 정했지만 이거는 아이들에 따라서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기대가 되는 수업이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따라와준다, 너무 재밌어 한다 하면은 그때는 우리 좀 두꺼운 책, 좀 글밥 많은 책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그걸 2달에 가기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랑 함께. 저도 나름의 이제 가이드를 가겠지만 최대한 아이들의 새길은 방해하지 않고 그대로 같이 가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이게 체력이 아직 젊어서 체력이 돼서 아이들이 막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도 그게 진짜 수업이고 저도 신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일단은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1학년 일단 책을 보면 이번 달이 이제 책벌레거든요. 이제 여기 커리큘럼을 보시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책에 일단 도서관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도서관 사서 그 번호 있잖아요. 그런 것 거기에 있는 나는 무슨 몇 번에 있는 벌레야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겠죠. 궁금해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체험학습을 도서관에 가서 진짜 손에 붙들여서 책 찾아보는 것부터 해볼 거예요. 그리고 너의 벌레는 어디 책에 있을래?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찾고 그 번호를 찾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벌레를 나중에 만들어 보는 걸로 갈 건데요. 이 책에 또 나와 있는 거는 감정이 또 잘 나와 있어요. 뭐 답답해 이런 간단한 것도 있고요. 또 뭔가 쓸쓸해 보여 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감정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벌레들 중에서 약간 하루살이가 나오거든요. 저는 하루살이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더라고요. 애들도 하루살이가 왜 하루만 살아서 하루살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학장 읽기로 또 과학이죠. 요 책이 이제 도서관에 이렇게 2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한 권은 하루살이 주인공의 동화 이야기고요. 요거는 다양한 곤충 중에 간단하게 하루살이가 한 페이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한 페이지라고 찾아보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요거 보면서 하루살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거예요. 하루살이는 입이 없대요. 그래서 많이 못 산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하루만 사는 게 아니라 뭐 이틀도 살고 하는데 좀 짧게 산다 해서. 근데 어른이 되면 입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또 보고서식으로 좀 정리 한번 해보고 하루살이에 정보하고 또 아이들이 또 하루살이 하다가 또 나는 이벌레 하고 싶어 하면 그냥 놔두는 거야. 이벌레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그 한 주는 이렇게 하루살이에 대해서 다양한 곤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여기 또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니까 너는 도서관 어떤 도서관 한번 가보고 싶어? 뭐 어떤 도서관 만들어 보고 싶어? 또 특색 있는 것들 그런 것도 한번 해볼 거니 사실 이 간단한 책에도 네, 4주 하니까 진짜 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일단은 8월은 책벌레로 약간 도서관을 겨냥했어요. 사실은 도서관 아이들 사실 저는 별동동수로 오는 아이들이 카드 일단 무조건 만들게 할 거거든요. 다들 있으세요? 독서 이거 하는 카드 있으면은 그걸 아이들 편에 보내주시고요. 없는 아이는 저랑 같이 한번 아마 보호자 뭐 연락처 이런 거를 받아가지고 만들 건데 없으시면은 좀 하나 만들어가지고 서류 예, 보호자 예, 핸드폰이라든지 그러면은 그걸 인증번호 네 받아가지고 자기 네. 번호. 그래서 피스폰 괜히 힘들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카드를 좀 소지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언제든지 또 갈 수가 있으니까요. 도서관을 조금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저는 웬만하면 조금 너무 늦은 시간보다는 도서관 이용이 저녁에는 좀 안 되니까요. 조금 낮 시간에 학교 마치고 뭐 웬만하면 바로 오거나 이게 학교 가까우니까요. 오거나 해가지고 좀 최대한 도서관을 조금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학년은 최대한 조금 이른 시간에 받으면은 좋겠다. 고학년은 저녁까지는 하는데 어린이랑 이제 청소년 책은 조금 어린아 유아책은 일찍 문 닫고요. 청소년은 조금 늦게 문 닫기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조금 이왕이면 조금 빨리 수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8월에 수업하면 집에서 뭐 책을 네. 읽어오는 거는 좀 읽어와도 되고 안 읽어와도 되는데 일단 저는 읽어오는 거를 할 거예요. 읽어오고 수업 시간에 또 소리 내서 같이 읽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책은 계속 많이 읽을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달 선정은 그 책을 계속 들고 다녀야 되네요. 네네네네. 다른 거는 두꺼 이런 거는 놔둬도 이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가방에서 제가 보조 가방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안에 이제 안내문도 들어가 있거든요. 뒤에 가면은 그냥 뭐를 몰라요. 일부러 제가 좀 홍보한다고 쓰고 막 뭐 많이 하면은 좀 안 들고 다니실 것 같아서 일부러 이쁘게 그냥 좀 나름했거든요. 그러면 8월 수업은 첫 수업이 2주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좀 조율을 해봐야 되겠어요. 왜 휴가가 껴있어가지고 일단은 그 수업한 들어오는 어머님들 한번 얘기해서요. 휴가가 위에가 있고 밑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통 뭐 첫째 주에 많이 가시긴 하던데 보통 학원이 네. 8월 1, 2, 3이 다야. 4주가 되니까. 네.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한번 첫째 주에 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조율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수업이랑 상관없는데 지하철을 좋아하는 아이는 1학년이니까 읽고 괜찮죠? 네. 근데 사실 좀 글이 제가 이게 4학년, 3학년 같이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용이 그림인데 이게 좀 주제가 저는 좋았어요. 여기 보면 지하철을 의미화해가지고 각각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상상력을 자극시키게 돼요. 뒷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써보는 걸로 해서 3학년도 괜찮고 4학년도 괜찮고 또 지하철 사실 저는 폭포역에 왜 그 강 보이잖아요. 폭포역 네네네네. 그거 한번 저는 고학년 애들 방학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그때 한번 낮에 다 가가지고 메모 하나 들고 저 관찰 한번 해보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뭐 학년 상관없어요. 사실 뭐 어른도 그림책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책은 사실 저는 이제 학년별 도서를 꼭 읽어야 된다. 그거는 저는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요. 책은 다 의미가 있고요.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림책도 저는 고학년도 가끔씩 읽을 예정이에요. 주제만 좋다면. 그래서 이렇게 이거 언니한테 있는 거예요? 아 맞다 이것도 공부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일단은 독서 교육은 학부모,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왜 눈을 피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어머님들이 가장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게 나는 안 읽으면서 아이한테 너 책 읽어라, 빨리 책 안 읽니? 이렇게 닥달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는 반항을 하죠. 엄마도 안 읽으면서 뭐 이렇게 반항을 하는데요. 사실 제일 좋은 독서 교육은 그냥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 책을 읽는 거예요. 뭐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실행하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저도 사실 어른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같이 읽으면 좀 힘이 나잖아요. 좀 강제성이 있고 저도 뭐 혼자 읽기 사실 이거는 오로지 제가 혼자 읽기 싫어서 만든 모임이에요. 그래서 약간 학부모들도 같이 읽으면 좋겠다. 근데 대신 너무 부담스러운 책을 읽으면 또 어머님들도 힘드시니까 우리 청소년들 책 읽는 문학책으로 한번 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8월달 선정도서는 자전거 도둑. 이것도 굉장히 주제가 요즘 현대에 너무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은 책이니까 이거 한번 읽고요. 만약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또래 약간 직장인 뭐 청년들 모임 같이 하려고 해서 이것도 뭐 나이 상관없으니까요. 이거는 조금 이제 고전 책으로 한번 가보려고 노인과 바다로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토요일 이 모임은 셋째 주 토요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요 평일 오전 모임은 아직 아무도 신청자가 처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신청을 그냥 부담 없이 마구마구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사실 1시간이면 다 읽어요. 자전거 도둑 진짜 빨리 읽으면.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오면서 근데 너무 좋은 게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오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 한 달 동안 한 것도 들춰보시고 또 책을 설령 안 읽으셨다 그냥 커피 한잔 하러 오세요. 그냥 얘기 들으러 오세요. 그냥 오고서 같이 또 한번 글도 한번 나도 한번 써보고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생각하는 사실 근데 어머니들 막상 써보면은 아주 어렵거든요. 글 쓰는 거 좀 아이의 마음을 좀 공감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잔소리하지 마시라고 그런 의미로 아이들에게 최대한 독서를 좀 즐겁게 하는 사실 독서 교육은 학부모도 같이 교육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교육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알차게 제가 공간이 생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활용하려고 하니까요. 이 8월 요거 오전 모임은요 좀 신청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폐연 아니시더라고요. 좀 수업 안 들어도 아이가 수업 안 들어도 신청 가능하니까요. 나도 이제 뭐 이 모임에 회비도 있나요? 회비요? 없습니다. 네. 대신 책은 사 오시던지 빌리시던지 해야겠죠. 근데 뭐 나중에 이제 뭐 점심이라든지 흥이 오르면 찬뭐막 그런 약간 사비 정도는 좀 센스 있게 챙겨 오시면은 뭐 밥이라도 함께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근데 뭐 신청비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책만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최대 어쨌든 간에 이제 독서를 어머님들도 같이 좀 뭔가 해야지 이게 되더라고요. 아니면은 제가 백날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방문 수업했는데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게 저도 힘들었거든요. 그걸 보니까 뭔가 엄마랑 같이 수업하고 같이 하는 게 진짜 효과가 크겠구나. 사실 어머님들이 집에서 혼자 하기 버거우니까 이걸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어머님도 독서 지도사가 되는 그런 거를 조금 길을 좀 제가 좀 열려드려야겠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재미 부담 갖지 마세요. 평일 오전이면 뭐 날짜를 정하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네, 왜냐면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전이니까 한 요맘때 설명회 하는 설명회 들으러 오신 분들은 지금 다 되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요즘 시간대쯤에 딱 점심에 딱 끝나는 걸로 그래서 아주 한 달에 한 번이니까요. 그거는 일정을 조금 봐서 네. 자전거 도둑이니까 이미 뭐 얘기 공지했으니까 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책을 이제 읽어 오시겠죠. 뭐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제가 깜빡하고 제 연락처를 안 알려드리더라고요. 제가 명함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기다가 010 성함이 김별아요.